2026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소식만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의 송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입니다. 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생활력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원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뵀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건강 정보, 홈 트레이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저희가 이제 한 번만 만나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더욱더 유익하고 활기찬 기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병오년이 또 붉은 말의 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병오년의 또 생활력 첫 방송인데 아주 기운 넘치는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노인 불안과 우울장애 준비했고요. 또 이어서 저녁엔 홈트, 오늘 또 운동하거든요. 혈당 잡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조윤주 강사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힘차게 뛰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 만나봤고요. 네, 이어서 저희가 청년 농부를 만나봤는데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지역 대표 막걸리를 만드는 청년 농부, 그리고 토경 재배의 꿈을 키우는 청년 농부까지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새해 첫 방송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생활력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2026년 새해 첫 소식 희망찬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네,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하루 담아왔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사십 명의 근로인들이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원두, 드립백, 스틱커피들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지적, 자폐와 같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들 로스팅하기에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과 감정 조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서 소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저희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가정에서 드시기 쉽게 드립백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 똑같이 여기는 장애인 근로인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립백 만들고 있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열심히 만들어서 커피 맛있게 드세요. 저희 카페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하청받아 운영하고 있는 임가공농입니다.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춰서 업무를 직접 배치하고 25분의 근로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칩이 차단기에 들어가는 건 조립하는 거예요. 칩부터 꽂아요. 그리고 Z도 꽂고 그리고 하얀색 코일도 꽂아요. 들어가는 게 많아서 잘 집중하고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재밌어요, 너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거예요. 일이 재밌어 여기로 오고 싶어요. 작업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 화면 속 주인공들에게는 저 시설이 단순히 일만 하는 그런 네. 일터가 아니라 좀 삶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따뜻한 공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족분들께서 하시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립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렇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있다면 이런 자립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립의 기반의 그 힘을 다져가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좀 생활력의 진짜 의미를 좀 몸소 보여주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나만의 속도로 계속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2026년 한 해를 상징하는 또 붉은 말처럼 맞아요.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다음 소식도 이 열심히 달리는 말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빚어가는 열혈 청년들 함께 하시죠. 네, 우리 MC 킴이 직접 만나고 왔답니다. MC 킴 한번 불러볼까요? MC 킴 나와주세요.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즘. 한국 가면 막걸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겠다는 포부로 똘똘 뭉친 청년들이 있었으니 전통주와 사랑에 빠진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MC 킴이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청주 성안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양조장이라서 찾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막걸리를 빚고 있는 31살 주현석이라고 합니다. 듬직한 청년 대표님 반갑습니다. 근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조장은 보통 시골이나 외곽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도심 속에서 양조장을 하는 이유 있을까요? 네. 저는 청주 시민분들이 조금 더 좋은 술을 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으면 해서 좀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서 막걸리 양조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쌀포대부터 한번 보실까요? 쌀포대부터요? 막걸리의 핵심 재료 바로 쌀이죠. 질 좋은 쌀이 막걸리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법. 청주 대표 막걸리를 빚어내겠다는 포부 아래 쌀만큼은 고르고 골라 신중하게 준비한다는데요. 일단 나르라고 해서 나르긴 했는데 왜 쌀부터 나르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청주에서 제일 좋은 쌀들로만 술을 빚고 있고 네. 오늘 이걸 먼저 씻으면서 이제 막걸리를 빚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C 킴은 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비쌀 텐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제 막걸리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드셔보시면 돈값 하는구나, 좋은 쌀로 만드는 막걸리 맛이구나 딱 느껴지실 겁니다. 쌀은 깨끗하게 씻은 후 충분히 불려주는데요. 그래야 발효 과정에서 고르게 익고 막걸리 특유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이후 찜솥에 올려 고슬고슬하게 쪄낸 쌀밥은 누룩과 물을 만나 발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쌀이랑 이제 물이랑 누룩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누룩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쌀을 잡아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양조하다, 술 빚는다, 발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간의 손길까지 더해지면 이게 지금 발효가 많이 된 상태인 거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교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반은 이제 막걸리를 섞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깊은 맛, 은은한 향을 가진 막걸리가 탄생하는 거죠. 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죠? 원래 이게 할머님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막걸리를 이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있어서 나 우리 집도 이제 막걸리를 빚는 집안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또 제가 또 마침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뭐 그런 데서도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님이 이제 빚으셨던 그것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막걸리를 좀 빚어보자. 버린 쌀만 해도 진짜 뭐 4톤이 넘어갈 정도로 실제로 양조장을 운영을 하면서 행사를 많이 잡아두는데 네. 그때 술 맛이 나오지 않아서 행사도 포기하고 술도 다 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실패는 없으신 거죠? 27살,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전통주 주조의 길. 그에게 막걸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청주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청주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즐거운 여정인데요. 그 여정에 친구들도 기꺼이 힘을 합쳐주고 있답니다. 멀티플하게 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 중에서 뭐 맛적인 부분에서 복숭아가 제일 좋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막걸리를 깊어지게 하듯 좋은 사람들은 삶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그 친구 사이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셋이서 합심해서 만든 막걸리들이 이제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맛있어 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열정으로 만든 막걸리는 점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2024년에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탁주 부문에서 탑 20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주에 자리한 양조장에서는 최초로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원데이 클래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막걸리 하면 어르신들이 드시는 좀 옛날 술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술들, 좋은 전통술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식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는 이색 데이트 코스로는 물론이고 치유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니까 과정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손을 쓰는 게 이제 인지 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독거노인 분들 이제 클래스 같은 것들은 이제 재능 기부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런 클래스를 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할인도 많이 해드리면서 좀 노력을 그런 것들을 좀 사회 공헌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미학까지 실천하고 있는 청년 대표님 정말 멋지죠? 이렇게 만든 막걸리는 일주일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친 후 면포나 채로 걸러주면 된다는데요. 청년 대표의 노하우에 MC킴의 손맛을 더해 만든 막걸리. 그 맛은 어떨까요? 우와! 아니 막걸리 하면은 좀 묵직한 게 사실 특징이잖아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굉장히 깔끔하고 좀 산뜻한 느낌이 나게끔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술에 대한 매력,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고 싶은데 일단 그렇기 위해서는 청주가 좀 유잼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술로서 청주를 유잼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를 노잼 도시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막걸리를 드셔보시면 얼마나 청주가 재미있고 활기가 넘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청주로 오셔서 맛있는 막걸리 꼭 맛보러 놀러오세요. 막걸리라 쓰고 열정이라 읽는다. 청년 대표의 뜨거운 포부가 담긴 막걸리. 여러분도 그 향기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또 잠이 안 오네. 아이 쟤는 언제 장가를 간다냐. 나중에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아유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유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아유 혹시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이 없다는데 아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이 괜히 이것저것 자꾸 걱정만 늘고 어제 뭘 하려다 말았더나. 아 요즘 왜 이렇게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아유 진짜 걱정이네. 이거 어쩌지? 지금까지 불안함이 가득한 70대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노인의 우울과 불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을 지키는 법 활기찬 클리닉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노인 불안과 우울 장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중기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 같은 사례의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불안을 호소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자식 걱정이나 이제 손주 걱정 같이 일상 속에 자잘한 염려나 걱정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내한테 이제 큰 병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존과 관련된 걱정을 하시면서 심하게 불안 초조해하시고 공황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불안 증상으로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노인의 불안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인들의 이제 걱정으로 보면 안 될 게, 나이가 들다 보면 실제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의 노화가 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노화가 옴으로써 불안을 조절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기전이 옛날과 다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불안 장애는 어떤 하나의 질환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이 질환이 이제 어떤 수면 장애나 뭐 물질이 좋은 약물이 좋은 이런 우울증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은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쉽게 보고 지나치면 안 될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 노인 그 불안과 우울증, 그렇다면 우리 젊은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불안함을 또 많이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젊은 층과 또 노인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우울은 좀 다릅니까? 네. 젊은 층들과 이제 노인의 불안에서 조금 네. 다른 점을 뭐 한 3가지 정도 이제 집어볼 수 있겠는데요. 3가지나요? 네. 이제 젊은 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좀 젊은 층과 이제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노화로 인해서 건강도 좀 약화가 되고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어려워지고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이제 대인관계 유지에 위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변화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의 불안과 젊은 층의 불안과는 좀 다른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생물학적인 차이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노화가 어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뇌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불안을 조절하는 회로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불안이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노인의 불안이 어떤 신체 질환이나 인지장애, 뭐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어떤 두근거림이나 이런 뭐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다면은 네. 이런 신체 질환이나 뭐 치매 같은 것도 함께 감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까지. 이런 또 다른 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 있는 어르신분들 중에 예전처럼 기억력이 좋지가 않다,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증상들이 왜 불안이랑 연관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불안하다는 거는 뇌가 이 불안을 조절하고 이 뇌에서 이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어떤 주의 집중이나 기억력에 쓰이지 않고 불안을 조절하는 데 많이 에너지가 이제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면은 이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불안을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치매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걸 치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게 또 다시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이 또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 조금 일반인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치매 초기에도 네. 치매 초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네. 이게 기억력이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네. 불안감을 호소해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불안이 오래되다 보면은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아닐까 하고 뭐 치매센터나 이런 데로 오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좀 집에서 이제 구분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기억력 저하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네. 뭐 옛날 거를 뭐 기억을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며칠 전 일들을 뭐 전혀 기억을 못 한다거나 뭐 심지어 뭐 어제 일이나 몇 시간 전 일을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했던 말을 또 하고 물어본 거를 또 하고 이런다면 이제 기억력 저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상생활의 능력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 있으면 이제 무기력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 옛날에 뭐 잘하던 밥도 못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밥솥 사용법을 까먹고 뭐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까먹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렇게 노인 불안을 방치했을 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죠? 네. 불안 장애가 무조건 뭐 치매가 된다 이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적인 뭐 수면 장애 아니면은 무기력, 뭐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게 이어진다면은 뇌의 노화나 뇌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게 곧 치매 이제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뭐 신경안정제를 그냥 동네 의원에서 드신다거나 심지어 술이나 뭐 진통제, 청심환 같은 걸로 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이론이나 중독 같은 것이 또 이제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치매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좀 빨리 잡아야 이 완치율도 높잖아요. 똑같겠죠? 불안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어떤 신호를 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신호,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노인 불안의 경우에 어떤 신체 증상, 뭐 가슴 답답함이나 뭐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이제 호흡 곤란 이런 이제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체 증상이 좀 심하다면은 이 신체 증상 원인도 찾고 불안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불안 증상이 심해가지고 뭐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은 향후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어떤 뭐 수면제나 어떤 신경안정제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 의존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노인 불안 치료가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뭐 상담이나 생활 습관이나 또 운동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증상이 좀 경하다면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어떤 생활 습관 조절로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 돼서 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거나 뭐 노인복지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으로 뭐 누가 방문을 한다는 사회적 연결만으로도 실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많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인의 이제 불안장애 역시 뇌의 노화와 퇴행성 변화로 오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로 그때그때 증상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울제로 좀 치료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 네. 그러면 불안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제 가족이 좀 어떻게 좀 케어를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도움이 많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걸 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느냐? 네. 별거 아닌데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건 이제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보다는 좀 그 불안의 원인을 찾고 같이 불안을 좀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생활을 단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 뭐 약도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이런 변화를 좀 같이 함께 해주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가장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겠네요. 함께. 네, 네, 함께 맞습니다. 시간 보내고 네. 많이 뵙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 오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불안장애가 우울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앞서 치료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찾아오면 치료 접근이 좀 달라지나요? 네. 노인 실제로 뭐 그렇게 우울 장애랑 불안 장애가 각각 있거나 아니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각각 다른 질환이지만 신기하게도 뇌에서는 좀 같은 회로 같은 영역에서의 문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각각 있든 따로 있든 항우울제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물론 불안이 너무 심하면 뭐 신경안정제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두 장애가 따로 있든 각각 있든 항우울제 치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울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지만 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뭐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들의 이런 불안, 우울 문제가 참 생기기 쉽고 또 다른 질환들로 이제 오인이 돼가지고 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그냥 그때그때 뭐 수면제 같은 걸로 조절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신건강의과 방문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치매의 경우 아주 극초기 증상에 이런 불안 초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불안 초조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좀 치매와도 연관될 수 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노인 불안과 우울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준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청년 농부를 만나볼 텐데요. 충주로 갑니다. 일찌감치 농업의 길을 걸으면서 흙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청년 농부죠. 네, 요즘은 양액 재배, 즉 수경 재배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반대로 흙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토경 재배라고 이 기법을 말하는데 이 토경 재배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청년들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딸기와 상추 그리고 놀랐는데요. 제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귤까지 재배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 얼른 만나봐야겠는데요. 그러면 흙에서 답을 찾는 청년 농부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힘들었던 한 해가 가고 멋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답을 찾는 멋진 한 해도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일찌감치 농업에서 길을 찾은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흙에서 답을 찾고 있는 청년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충북 충주예요. 이날은 기온이 뚝 떨어져 칼바람이 부는 아침이었는데요. 추워. 왜 이렇게 추워진 거야? 여기가 주인공의 시설 하우스예요. 안녕하세요, 농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칠금동에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장성호라고 합니다. 흙에서 답을 찾아가는 장성호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잘생겼다. 농부님은
흙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작물을 하고 계시길래? 저는 이제 시설하우스 한 15동 규모에서 그 상추랑 딸기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딸기 밭인데. 여기 네, 뒤로. 여기 가보시죠. 여기로 가볼까? 네.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 딸기 밭입니다. 우와, 아니 딸기가 여기 있네. 오, 저기까지 딸기다. 초록초록 잎사귀들 밑에서 딸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콤달콤 국민과일 딸기예요 딸기.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터진다 터져 콸콸콸. 요즘 딸기들 수직 재배, 양액 재배 하잖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정말 땅에서 나는 딸기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토경 재배라고 해서 좀 약간 재래식 방법인데 양액 재배 딸기 맛보다 한 10배 이상 맛있는 딸기가 토경 딸기입니다. 이야, 그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처럼 자신만만입니까? 어머, 이 달달한 향. 와. 와, 진짜 달아요. 와, 최고다, 최고. 네, 그냥 딸기 먹으면은 그 수분만 촉촉한 그 물맛 같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딸기 그 즙을 쫙 먹는 것 같아요. 10배 맞나요? 10배가 아니라 20배, 한 100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딸기 맛에 반한 수진 리포터의 입이 멈추지 않습니다. 먹고 감탄하고 또 먹고 또 감탄하고. 아니 근데 농부님. 네. 아니 저 딸기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잘 익은 딸기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제 수확 초기래 가지고 한참 저희가 꽃쏟기 작업 중인데 딸기 드신 만큼 작업을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딸기 묵은지도 별거 안 되는데 같이 하실 거죠? 네, 꽃쏟기 작업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요.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꽃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바로 요 작은 꽃들은 따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꽃을? 네, 이렇게 똑 따주면 이제 기다리셨나 봐요. 네, 바로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네. 조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2012년도서부터 이제 농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게 됐고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농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장성호 농부. 지역의 다른 농부들과 협업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통경재배라는 전통 방식의 농업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이제 흙을 밟을 기회가 없어요. 아파트에 살고 뭐 하다 보니까 흙을 밟을 기회가 없는데 저희는 토경 딸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이제 흙을 밟을 수도 있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딸기를 재배했다는 것도 알려주면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 이제 양액시설에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신기하고 먹어봤을 때도 아이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하나씩 집으로 가져갔을 때 부모님 반응도 너무 좋고요. 하지만 토경 재배 방식은 힘든 노동력과 적은 수확량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 재배는 어떨까요? 상추밭이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가 상추가? 네. 여기도 따뜻하겠지요? 여기도 훨씬 따뜻한 것 같은데? 장성호 농부는 딸기와 함께 1년 내내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상추도 토경 재배로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딸기랑 같이 저희도 상추도 토경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딸기 토경 재배를 했을 때 맛이 참 좋다고 했잖아요. 네. 상추도 그러면 맛이 좋을까요? 상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뿌리를 내려서 흙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상추이기 때문에 더 연하고 식감이 더 좋습니다. 아니 상추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어때요 수진 씨? 진짜 특별해요? 맞나요? 쓴맛이 하나도 없고 네. 잘 짝지근하네요. 네. 이렇게 바로 뽑아서 상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GAP 인증을 받은 농가라 해가지고 농약 살포를 마음껏 못해요. 상추 재배는 심고 자라면 수확하고 다시 심어서 수확하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꾸준함이 필요한 농사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수확이 농부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니까요. 농부님, 아유,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상추를 이만큼이나 많이 땄어요. 잘 수확하셨네요. 그죠, 요거는 그죠. 가져가서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딸기는 안 주시고 상추는 선물로 주시네요. 딸기는 저희가 아직 아까 보셨지만 익은 게 많이 없어서 저희 수확 아직 초기 단계라서 딸기는 드리기 그렇고 레드향 어떠세요? 레드향이요? 네. 잠깐만, 뭐라고요? 충주에서 레드 향이요? 레드향입니다. 우와, 야, 알록달록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제주도 아니고 충주예요. 충주에서 레드향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기후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하지만 농부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작목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 아니 이거 농부님이 바로 지금 까주셨는데 이거 엄청 커요. 이게 레드향이 맞나 싶은데 제가 그럼 이걸 하나를 까가지고 아, 진짜 맛있겠다. 수진 씨, 어때요?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응? 뭐 어때요? 말을 해요, 말을. 와, 이 과일이 크면은 맛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 이거 상큼하고 이게 진한 맛이 입안에 탁 퍼져요. 이 알맹이 하나하나에 이 귤, 레드향의 진한 맛이 담겨있어요. 이건 이제 연동 하우스라고 해서 겉에서 봤을 때는 하우스가 4동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하나 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연동 하우스라고 일하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하우스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고요. 제어적인 면에서도 더 편한 구조의 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농부는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열 난방 방식으로 난방비 절약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충주에서 레드향뿐만 아니라 바나나까지 시범 재배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충주에서 딸기와 상추, 레드향과 바나나까지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흙 속에 답이 있다. 일찌감치 농업의 길에 들어서 딸기와 상추에 이어 레드향까지 재배하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수확량보다 맛을, 효율보다 기본을, 혼재보다 함께 가는 길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흙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신나는 청년 농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저녁의 놈트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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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자세 정석 필라테스 강사 조윤주입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조윤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두 분도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새해의 출발을 우리 윤주 쌤이랑 함께하니까 더욱더 기분도 좋고 뭔가 기운이 막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욕심이 나지 않으세요? 어떤 운동을 욕심이요? 더 해야 되겠다는 새해 첫날부터 중요하죠. 그렇죠. 없는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보통 신년 계획 중에 많이들 세우시는 게 운동 그리고 뭐 다이어트 맞아요. 이런 네.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죠.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 이 단어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단어요? 네, 어떤 이 단어죠? 단어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무슨 땡땡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혈당. 네, 맞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이어트 속에서 왜 혈당이 중요하냐면 몸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몸속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혈당이 있는데요. 네. 요게 쓰지 못하고 저장이 되면 그게 실제로 비만으로 이제 지방으로 대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지키는 게 즉 비만을 지키는 길이라고 또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잡는 운동 오늘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막 식사를 맞추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그러네.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첫 번째 운동으로 제자리 걸음부터 갈 거예요. 걸음이요? 네. 뭐 걷는다고 해가지고 뭐 혈당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혈당에 있어서 네.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걷는 것만큼 네. 엉덩이와 하체를 쓰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또 그래요? 우리 밥 먹고 나서 바로 또 움직이면 스쿼트 런지하면 어때요? 속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아주 가볍게 라이트하게 먼저 이 제자리 걸음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자, 첫 번째 가슴은 피신 상태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 하는데 허벅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가 배 쪽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네. 올라오면서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그래요? 도임 씨 운동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희가 그 걷기는 평소에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자세로 걷는 분들 진짜 많으실걸요? 맞아요. 네.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굽으시는 분도 있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상체와 가슴을 피면서 네. 허벅지를 배 쪽으로 올려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 저는 뭔가 이제 걸을 때 그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뒤로 쓰게 되면 네. 뒤쪽에 있는 허벅지가 이거 몸이 그럼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허벅지를 앞으로 보내서 위로 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허벅지에 쓰임이 꽤 많이 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동작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 종일 이렇게 제자리에서 걷기만 하면 되는 아니죠. 네. 여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운동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허벅지를 다리 위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아래 박수를 칠 거예요. 아, 옛날에 좀 해봤는데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허벅지 아래 박수예요. 박수 때. 자, 이때 네. 허벅지가 내 복부 쪽으로 올라가야지 몸을 숙이시는 거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허벅지가 위로 올라가서 허벅지 근육을 쓸 수 있게 밑에서 박수, 밑에서 네. 박수. 숙이는 게 아니라 박수 이렇게 갈 겁니다. 아니, 몸을 숙이시면 안 돼요 하시면서 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히 숙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안 숙이려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허벅지를 들 수 있는 근력도 필요하신 거예요. 아, 이건 좀 힘들겠다. 네, 한번 우리 해볼까요? 아, 자, 네.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다리부터 박수. 예, 그렇죠. 다시 반대 왼쪽 박수. 자, 오른쪽 박수. 그렇죠? 왼쪽 박수요. 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내가 조금 더 높게 올리려고 해서 그렇죠. 높게 올리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게 다른 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세요.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아, 또 새해 이렇게 또 칭찬받으면서 출발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발끝을 손으로 터치할 건데 교차해서 갈 거예요. 왼발이면 오른손끝 터치. 다리가 또 올라가네. 오른손끝 터치. 그럼 아까보다 다리를 높게 들면서 허리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발끝만 갈 수 아니, 무릎을 찍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그렇죠. 네, 발끝을. 발끝을이에요. 야. 근데 여기서 어려운데?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네. 내가 허리가 너무 과하게 숙여지면 그냥 무릎을 터치하셔도 좋아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리를 올리면서 네. 허리는 숙이지 않고 세우신 상태에서 아, 이게 약간 터치가 이렇게 갈 수 있게. 교차로 가네요. 맞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왼발부터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럼 오른손으로 터치해요. 자, 네. 하나 터치. 그렇죠. 둘 터치. 후. 그렇죠. 셋 터치. 허리 숙여주겠어요. 넷 터치. 좀 더 올라갈게요. 다섯 터치. 여섯 후에 터치. 일곱 후에 터치. 여덟 후에 터치. 아홉 후에 터치. 마지막 한 번. 그렇죠. 어머나, 제가 염려했던 거는 우리 MC 송 MC님은 걱정했는데 저도. 네. 생각보다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안 올라가요, 다리가. 네, 못 올라가고 계시는데요. 자, 새해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동작들을 몇 회 정도 반복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걸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해서 손 아래 박수, 손끝 터치까지 네. 이거를 10번씩 한 세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묶어요? 네, 그렇죠.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세트를 만들어서 네. 한 20-30분 정도는 하셔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못해도 30번에서 이상은 하셔야지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을 좀 겁니다. 아쉬워요. 저는 늘 이렇게 분량이 이렇게 생방송 관계로 얼마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얼른 한번 해보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10카운트씩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제자리 걸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허벅지 위로 올라가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잠깐 멈췄다가 오른다리부터 갑니다. 하나, 박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끝 터치 갈 거예요. 왼발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이게 한 세트로 묶는 거예요. 오, 숨이 차네요. 네, 생각보다 다리가 땡기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체 근력과 호흡을 계속 하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하체가 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지금까지도 네. 느껴져요. 네, 남아있어요. 이러면 혈당이 안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 수가 없겠죠? 네. 저는 근데 네. 계속 허리가 네. 숙여져요. 그러게요. 무릎만 닿는데도 숙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 내가 다리를 올리는 근력이 부족하신 거. 첫 번째, 뒤에는 햄스트링 근육이 조금 타이트하실 수도 있어요. 뻣뻣하다는 네, 것이죠. 뻣뻣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가동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허리를 숙여서 무리하게 발끝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네.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뒤에서 눌러주기? 이렇게 아니, 잡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다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할 좀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네. 과하게 내가 안 되는 건 끝까지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리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 정도만 해주시고 이 동작의 핵심은 다리를 배 쪽으로 올리는 거지 허리를 많이 숙이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허벅지와 둔근을 사용해야지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윤주 강사와 함께 혈당 잡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또 유익한 운동법 알려주신 조윤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또 우리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네.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강추위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